내 것만 자랑하면 바보입니다. 내 것을 모르면 남도 알지 못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역사를 돌아보고 부지런히 정리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확실하다면 국제사회에 내놓아도 됩니다. 그릇된 일은 바로잡아야 미래가 보장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 남이 보는 우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이희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절이 하도 그래서 안녕하시냐는 인사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안녕하면 좀 죄송한 분위기가 되죠. 이런 인사하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운데 오늘은 제가 맞게 멘트를 넣나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런 책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고른 거니까 굳이 그렇게 멘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사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어수선한 시절에 오히려 생각해 볼 여지는 많이 던져주는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원하는 거는 한국인들이 모르거나 의식하지 않는 한국의 독특한 장점을 찾아보겠다. 또 독특한 장점은 항상 전통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역사 속의 전통에서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요소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 또 이제 이 저자인 이마뉴엘 교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한국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 들어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는 사실 굉장히 반가울 수가 있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평가해 주는구나 해서 굉장히 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항상 과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좋아하기만 하다가는 이건 뭐 모자란 것만 갖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서양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고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양인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 이 교수가 얘기하는 좋게 보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남의 눈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런 시각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도 조금은 깊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아무 근거 없이 좋은 말만 해주면 그건 아부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주 주제하고 굉장히 대비가 잘 되거든요. 지난주 주제 같은 경우엔 통렬한 자기 비판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워낙 비교가 잘 되는 거니까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통렬한 자기 비판을 내세워가지고 사실 그건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거든요. 우리가 못난 짓 했던 거. 그렇죠. 200년, 300년 동안 계속 못난 짓을 했기 때문에 근대화에 실패했다. 라는 건데, 물론 이 통렬한 자기 비판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못난 짓을 했다고만 그러면은 마치 우리는 뭐 구조적으로 못난 민족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집단이 돼버리면은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200년, 300년에 그렇게 직접적인 결론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일 가지고 근거를 대가지고 좀 못났다. 한쪽으로 몰아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 얘기까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장애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요즘에 비슷한 문제라고 하면 FTA 같은 거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FTA가 해서 과연 대한민국에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런 거를 따지는데 사실 역사적 경험이 굉장히 참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 시각에서 못났다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은 그럼 이 FTA가 오늘날 그런 역사적 경험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렇게 따져볼 때 이게 반대하는 쪽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조약이 됐다고 해서 을사보호조약하고 비교를 할 것이고. 뭐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다. 그렇죠. 뭐. 찬성을 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개항을 못해서 그때 망했던 것처럼 FTA에서 지금 안 하고 넘어가면은 옛날처럼 쇄국 정책 비슷하게 돼가지고 고립돼서 결국 현대 적용 못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유리한 요소만 내세우고 몰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악용하는 사례가 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옛날에 못난 짓을 했다, 잘난 짓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소 중에 오늘날 정확하게 적용되는 게 뭐냐. 이거를 따져야 된다는 예,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현실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게 강한 사회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각자 자기 주장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악플 올라온 것 중에 우리가 박정희 얘기할 때 삼성 찬양했다고 올라온 게 있다는 거 예, 저도 기억이 봤습니다. 나십니까? 예. 근데 뭐 여기 계신 두 분은 그게 무슨 소린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썼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사실 방송 중에 삼성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하는 일을 봐가지고는 재벌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미운 게 많은데 네.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걸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수십만 수백만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두드려 잡기만 하는 게 능사도 아니고 분리해 볼 필요는 있겠죠. 예, 그리고 예. 또 재벌 기업이라고 항상 틀린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틀려 그랬다 그랬을 때 고집한 거 가지고 지금 수백만 원 먹여 살리는 제품도 만드는데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생충 잡겠다고 사람한테 불질러가지고 기생충까지 죽어버리면은 그거는 기생충을 잡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찬양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사고 구조. 사실 이런 게 이제 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도 사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책은 굉장히 찬사 쪽인 것 같아요. 추천의 말도 보면은 제목이 우리 안에 숨은 보물 찾기, 또 하나는 인류의 이정표가 될 한국 문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 주제하고 예, 정확하게 예. 반대로 우리의 잘난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한국의 거거든요. 장점들. 예. 그런데 저는 이 주제를 보고 그런 악플하고는 좀 반대로 생각이 되는 게 예. 지난주 주제하고도 반대가 되는 예. 게 이 주제를 보고 왜 세월호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사실 어떤 나라든지 가다 보면은 배하고 비슷하게 잘 나갈 때도 있고 위기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 배는 여태까지 잘 나가왔고 훌륭한 사람들이 지휘하니까 앞으로도 잘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특히 침몰 직전의 배에서 안전하니까 선실에 계세요 하는 얘기하고 과연 다른 논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배가 하나 운항을 잘못해서 침몰해서 300명 죽은 것도 큰 비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나라가 이런 위기에 몰려가지고 뭐 100명 단위가 아니라 10,000명 단위의 사람들이 희생됐던 일도 비일비재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97년에 이른바 IMF 사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날까지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예, 저도 그건 뭐 확실하게 예.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기 때문에 괜찮다더니 다음날 외화 부족해서 IMF에다가 구제금융 신청해야 돼요 하고 배째라고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길거리에 나 앉았습니다, 그때. 바로 그렇습니다. 그 예.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예. 거의 죽기 전까지 몰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제가 나는 10,000명 단위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도 많이 파괴됐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가정이 이혼이다, 뭐 자살이다 해서 망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살인행각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살인행각이나 다름없는 짓이죠. 뭐 그것만 겪었습니까? 2008년에도 겪었는데 항상 겪기 직전에는 그런 말 합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잘 나간다. 그런데 며칠도 안 가도 드러났단 말이죠. 그 2008년 같은 게 소위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한 사람한테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그랬다고 나중에 잡아가지고 법적 처벌하려고 그러고 문제를 만든 사람들은 괜찮고 여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도 정말 코미디였죠. 네.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듣기 좋다고 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확실한 거니까. 것과 또 우리가 이건 좀 아니다 하는 것 갈라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 근거를 전통에서 찾는다는 것. 이게 참신할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사회가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훌륭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념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많이 내세우는 이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 이념이기도 한 홍익인간이요. 홍익인간.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에 투철한 그거를 내세울 정도로 투철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조직원들을 그 조직 사회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잘 품고 갈 수 있는 어떤 이념적인 잠재력이 잘 돼 있는 사람들 조직이다. 근데 학교에서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생활하면서 여태 살면서 그 홍익인간을 그렇게 느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예, 피상적인 부분을 과대 포장을 해버리면 전혀 반대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훌륭한 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념은 훌륭하죠. 그러니까 풀어서 하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조직, 어느 국가에서 통치하는 이념으로서 널리 사람을 해롭게 하자는 이념 내세우는 데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말이 안 그럼 되는 어느 나라나 얘기죠. 말이 좀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강조하는 부분이 좀 바뀔지는 몰라도 우리 국가의 구성원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이념은 누구나 내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무엇을 내세웠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구현했느냐잖아요. 그죠. 사회가 계속 그거를 지속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원래는 초점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 보면 그 어떻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있으니까 훌륭한 나라고 잘 나갈 것이고 이렇다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럼 맨날 홍익인간만 되뇌이고 있으면은 나라가 잘 됩니까? 어찌 보면 좀 관념적인 칭찬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오다가도 뭐 다른 방송사 분들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말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국가와 민족 찾으면 우습게 본다. 이런 말씀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누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게 뭐 현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민족 국가 시대인데.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불편한 짓이지만 간단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내세우는 사람 치고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로 우리가 당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바로 역사 속의 경험이 국가와 그동안. 민족 팔아서 사리사욕 채우는 사람들한테 당하고 살았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많은 국민들은 피해만 보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요번에 사고친 세월호 선장도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했을 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얼마나 배를 열심히 운항하고 있는가 얘기하면서 그 장면 제 눈으로도 봤습니다. 앞으로도 승무원들 말만 잘 들으면 안전하게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랍니다. 그래 놓고서 침몰하는 배에서 자기들만 빠져나오고 승객들한테는 안전하니까 선실에 계세요 하는 방송 계속 하면서 바로 그 입으로 그 소리 하고 나왔어요. 신이 보낸, 악마가 보낸 사주꾼. 뭐 그런데 그런 공포스러운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왜 믿을 수 없게 됐느냐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이념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홍익인간이라는 훌륭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니까 잘 될 것이다. 의미가 있는 분석일까요? 그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과서에서만 그렇게 배웠고 계속 체험하고 그게 이제 구체화돼서 안에 이렇게 쌓여야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건데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전혀 그렇지 못하고 왜곡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무엇을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 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인문학자들하고 뭐 역사 얘기든 뭐 사회 얘기든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걸 내세우는 사람은 많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 없으니까 역사에 관한 분석도 공허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랬다는 얘기를 피상적으로 계속 반복해봤자 그게 현실에 도움을 주는 역사가 되겠습니까? 역사를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옛날의 경험이 오늘날의 선택에 참고가 되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실하고는 전혀 연관도 안 되는 공허한 요소만 자꾸 부각시키고 띄운 다음에 그걸 자기가 원하는 결론하고 연결시켜버리면. 네, 더군다나 이 홍익인 인간은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낡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좀 거리감을 느낍니다, 저도. 그러니까 국가에 있어서는 일종의 덕담이지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저자도 나름대로는 문제까지 이제 평가를 하고는 있어요. 홍익인간요 꼭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교사의 능력도 우수하다. 교육기본법에 이런 것이 돼 있다라고 썼지만 또 경쟁 문제, 교육이 경쟁으로 가고 있다, 왕따 문제가 있다. 이런 것까지는 일단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만 해놓은 건 무책임하잖아요. 홍익인간을 내세웠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인데. 조금 더 분석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 나름의. 네. 예.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하려면 오히려 우리 사회의 병폐까지 알아야 되는데 좋은 말만 지적하면 오히려 병폐는 눈 딱 감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보수적이고 좀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불만이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덕담은 그분들이 굉장히 잘해요. 말뿐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얘기들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겁니까 하면은 그 순간부터 불편해하면서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럼 그건 우리 사회의 해답이 아니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은 이 저자 같은 경우에 우리 풍수가 이제 그 현대 문명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수지리. 네, 그러니까 자연과의 조화 이런 거를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게 되면은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풍수 따지는 게 굉장히 하나의 유행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네. 근데 이것도 내부 좀 세밀한 속사정을 모르면은 엄청나게 이상한 방향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또 풍수를 강조하는 분들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수에도 음택 풍수하고 양택 풍수가 있다는 점 정도는 좀 알려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택 풍수 사실 여기서 자연과의 조화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양택 풍수 얘기거든요. 네. 그 양택 풍수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풍수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런 풍수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또 우리 현실 속에서도 과연 의미가 있는지 물음표가 찍히는 것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대단한 기득권들만 누렸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득권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한테 좋은지 나쁜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첫 번째. 그 양택 풍수 같은 경우엔 이런 곳에 집 짓고 살면 좋겠느냐. 살아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금방 알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연구를 하고 자시고가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사람 다 좋다는 줄 해도 그 사람한테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희한한 요소들이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옛날에 지하철이 가까우냐 뭐냐는 전혀 사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죠. 지금은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지하철이 과연 자연과의 조화가 잘 돼가지고 그러냐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없는데도 사람이 일을 하고 생존하는 데는 필수 코스도 있는데 이런 거를 건축에다 어떻게 요즘 도시 계획을 하든 나라를 설계를 하든 이런 거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내세울 때 전에 김무식과 묘청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풍수를 많이 내세웁니다. 고려시대 때고 그래가지고 서경에 왕기가 서렸으니 저쪽으로 옮겨가야 나라가 잘 될 거랍니다. 근데 옮기려고 하니까 자꾸 불길한 인을 겨요. 근데 사실 묘청이란 분이 굉장히 자주적인 사고를 내세웠다고 높이 평가되지만 방법으로 그런 건 내세워서 진짜 평양천도 해가지고
금나라하고 전쟁 벌이고 그랬으면은 병자호란 때 비극이 고려시대부터 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땡겨서 그런 일이. 예. 그리고 그런 전통이 계속 강조가 되다 보면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없었는데도 풍수지리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 청독부 건물이 남산의 전기를 막고 있어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다 그래가지고 YS 정권 때 그거 두드려 부셨지 않습니까? 우리 돈 들여가지고. 또, 예, 말이 많았죠. 그래서 뭐 4천억이나 더 들여가지고 예. 저 국립박물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박물관 뭐 좋은 박물관 얻은 거야 나쁜 일은 아닌데 거기 들어간 몇천억 원이 뭐 그 누구 개인 돈도 아니고 어쨌든 뭐 박물관이 생긴 거에 대해서야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희생이 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재산이 된 총독부관을 두드려 부시고 난 다음에 그때 바로 이른바 IMF 사태라는 경제 위기가 겪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산의 전기 뚫었는데 왜 그걸 보냔 말이죠. 그거랑 뭐 연결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풍수를 팔아가지고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풍수를 판 거지. 그게 진짜 국가의 운명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연 친화적인 뭘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고급 핑계거리로 악용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양택 풍수는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고 겪으니까 괜찮은데 네. 음택 풍수 같은 건 죽은 사람 묘자리거든요. 그건 진짜 말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직원들 돈 버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 부조리에 온상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마음이 약한 게 저도 아버지 묘를 시립묘지 용미리 묘지에 모셨는데 그 이제 묘를 쓰는 날 그 직관이 한번 오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 자리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돌아가신 것 같다. 시립묘지에 이런 자리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은 데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땅을 보는 분이 이런 자리가 있다라고 할 정도면 여기가 좋은 데인가 보다. 근데 또 정말 좀 놀라웠던 거는 땅을 파보니까 이제 저는 어머니 아버지 이제 나중에 합장을 하려고 아버지 자리를 이렇게 먼저 팠는데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버지 자리하고 엄마 자리의 땅이 두부 자른 것처럼 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바로 그런 말 들으면 신경이 쓰이셔가지고 예, 어떻게 암만 해도 하겠- 신경 쓰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죠. 따라가가지고 이제 직원이 원하는 대로 상당한 경제력을 투자해가지고 뭐 하고 롯자리고 이제 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이제. 근데 예. 그게 냉정하게 현실에서 보면 예. 그 자금을 가지고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영양가 있게 투자를 하고 조금이라도 잘 먹고 편하게 쉬고 하는 데 쓰였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돈이 직원들 주머니 두둑하게 해주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좀 마음 좀 편한 거나 아니면 뭔가 기대하는 심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안감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내는 게 능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 이마뉴엘 교수는 거기에 긍정적인 면을 봤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그 부정적인 면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많이 느끼죠 그런 걸. 예, 안 좋은 근데 점들. 이 경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논리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만 강조를 했다. 그리고 이런 논리를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좋은 것이야 하고 전통적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걸 계속 따라간다. 과연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엉뚱한 방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임마누엘 교수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모르는 장점을 굳이 묻을 필요는 없겠지만 몇 개 문제 같은 경우엔 속사정을 알고 보면 그게 장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단지 외국인이 봤을 때 관념적 아까 홍익인간처럼. 그렇죠. 예.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 좋게 비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게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기분 좋은 얘기들이죠. 듣기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이 책을요. 이 책뿐만 아니라 이마뉴엘 교수도 좀 심하게 찬양하시는 분은 하늘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보내준 천사 아니냐. 사실 뭐
뭐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못하겠죠. 다른 나라에 가지고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다, 주목해야 된다, 이 말만 하고 다니면 그게 나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중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 있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찬양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액면 그대로 누가 찬양하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유를 따졌을 때 그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찬양이 아니라 근거 없는 압으로 들리게 되고 그건 역작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역작용은 뭐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 얼마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정보가 있고. 그렇죠. 예.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임마누엘 베스트라이시 교수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좋은 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또 이건 아니다 싶은 건 반성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진호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식민지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자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하면 충분하죠. 무엇이 문제였는지 밝히지 않으면 역사는 또 되풀이될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내 나라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중간에 방송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월호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걱정도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는 기분이고 때로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병동이 아닐까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뉴스를 접하는 모두가 승객이고 또 환자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선장 어디 갔습니까? 선장.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책임지고 몰고 갈 선장. 선장이 어디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객들 구할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한 거 아닐까요? 잘못된 생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장 어디 갔나? 우리를 두고 선장 어디 갔나? 선장 계시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용관이었습니다.